여만섭 원장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한 김성윤 목사 합동투데이의 입장을 밝히는 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여만섭 원장 형사고소와 1억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접수를 하면서 여만섭 원장은 김성윤 목사에 대해 간첩이라는 기소조차 안 된 허위 죄명으로 낙인 찍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켜 선정적인 색깔론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하여 명예훼손 범죄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시켰다. 여만섭은 김성윤 목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와 총신대를 붉은색으로 칠하면서 총신대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며 핵심 부분이다. 이같이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는 여만섭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법적인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김성윤 목사는 여만섭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18일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접수했다. 이로써 여만섭에 대한 김성윤 목사의 대응은 법적인 모든 출발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여만섭의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왜곡과 자작에 의한 범죄이다. 여만섭은 법원 판결문 가운데 항소심, 2심 양형의 이유를 주로 공개하며 마치 김성윤 목사가 모든 죄, 간첩죄, 회합통신죄, 찬양고무죄, 금품수수죄를 다 지은 것처럼 왜곡, 자작, 유포하였다. 하지만 이는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왜곡, 자작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문의 핵심은 주문 판결에 나와 있다. 그러나 여만섭은 항소심의 주문을 외면하고 1심 판결문 250여 페이지, 2심 판결문 90여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마치 전체 기소가 다 인정된 것처럼 왜곡 주장하였다. 하지만 판결문의 진실, 팩트는 이것이다. 간첩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 2015년 여러 언론의 추측 보도를 악마의 편집을 통해 마치 김성윤 목사가 간첩죄로 복역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다. 김성윤 목사는 이미 이때 2015년 채널 A 방송을 상대로 이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한 바 있다. 또한 통신연락과 편의제공, 이것이 전체 무죄가 된 사실은 여만섭이 들고 다니는 항소심 주문과 양형 이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항소심 주문에 이 통신연락 편의제공이 전체 무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문에 나와 있고, 양형의 이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흐립니다만은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양형의 이유라고 있고 그 뒷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무죄 부분이 바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통신연락과 편의제공이 무죄이다, 전체 무죄이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는 이 위에 있는 양형의 이유만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또 이것을 다른 방송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만섭은 이 판결문 부분을 부정하고 도리어 소위 대북통신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극단적인 판결문 왜곡과 선정성을 부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의 전체 분량 가운데 8분 분량. 그러니까 8분 동안 16분 방송 가운데 절반의 내용을 이 무죄로 판결이 난 이 통신 연락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 바로 앞줄에 나옵니다. 여기도 앞에 맨 윗줄에 보면 살짝 좀 흐립니다만은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추징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품 수수를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 이 판결이 이 양형 이유 바로 윗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을 빼먹고 빼버리고 왜곡하여 판결문을 활용한 것입니다. 예. 금품 수수는 판결문의 양형 이후 바로 앞줄에 나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로써 염한섭은 법원의 판결문을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자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더욱이 염한섭은 왜곡 자작한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을 자신의 유튜브에 방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페넷뉴스라는 다른 유튜브 뉴스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유포하고 이 뉴스를 본 너만 몰라 TV라고 하는 유튜브에서는 특집으로 방송해서 파급은 2차, 3차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의 총 조회수를 제가 거칠게 한번 합해보니까 30몇만 조회수, 이것도 한 3, 4일 전에 제가 본 겁니다. 날마다 한 주마다 만몇 회씩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40만여 회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없는 죄를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킨 범죄입니다. 위에서 보았지만 염한섭은 국정원과 검찰조차도 기소하지 않는 간첩죄를 만들었으며 통신연락, 편의제공 전면 무죄를 외면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무죄가 된 연락문 한 절 한 절을 방송하여 극단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관련해서도 사랑의 교회 대북 송금이 간첩 자금으로 됐다고 주장하다가 사랑의 교회 측의 항의와 또 입장문을 받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금도를 넘어선 것으로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몰상식한 것입니다. 과연 그의 모렴치한 범죄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까? 오직 정의의 법만이 그를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염한섭의 고의와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염한섭은 합동투데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이 열리는 하루 전인 1월 25일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의도된 날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상은 김성윤 목사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상을 자세히 보셨겠습니다마는 영상을 자세히 보면 자신에 대한 총신대의 형사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리,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신대가 정상화되면서 재정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이 이 헌금을 반대한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총신대에 이사로 가는 목사님에게 헌금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간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간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제 문제, 김성윤 목사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의 영상은 김종준 목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이재서 총장을 세운 것이 김성윤 목사가 활동한 결과이고 이재서 총장은 방북을 해서 인도 지원한 것이 친북 행위이다. 이재서 총장은 친북 인사이다 하는 논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북 대학인 총신대의 정상화를 위한 헌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총신대를 압박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즉 그의 영상물의 의도는 교단 지도자들과 총신들을 압박해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김성인 목사는 간첩이라는 혐오 표현과 색깔론의 주요 소재로 그의 의도에 이용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사랑의 교회 영상에서 노골화됩니다. 그는 사랑의 교회 대북 송금 문제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다시 올린 영상물에 여기 오늘 복사물에 나와 있고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색깔이 예. 여기 이게 원본 있는 그대로 캡처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의 교회는 우리 동역자입니다. 총신대도 어서 사랑의 교회처럼 하세요. 염한섭 원장님 고소 취하하시고 총신대가 바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번 영상을 세운 이 염한섭의 속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소 취하하라는 이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색깔론을 유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김성인 목사의 전력 문제를 활용을 하고, 그것이 전력이 말이 안 되니까 판결문을 왜곡하고,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판결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오늘날, 그리고 지난 1차 기자회견 때 왔던 저도 올지도 모르던 그 사람이 마치 무슨 대한공산당이니 뭐니 하면서 총신대기에 뜬 붉은 별, 이렇게 색깔론을 칠하면서 총신대를 압박해 고소 취하하라. 이것이 염한섭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파일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염한섭은 이같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영상물을 올렸으며, 보수 유튜버들은 이를 신학교에 침투한 목사의 간첩 사건으로 부풀리고 도합 조회수는 40여만회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염한섭은 김성현 목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의 훼손과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접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1억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변호사가 조언을 해서 저도 1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3년을 복역한 이유입니다. 김성인 목사의 3년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은 결국 찬양 고무와 회합에 의한 것입니다. 통신이 무죄가 되면서 회합에 의한 것입니다. 즉 북의 책을 연구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과 북의 소위 225국, 225국, 현재는 사회문화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요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김성윤 목사는 남북 공동행사 2000년 6월 6.15 이후 거의 2년에 한 번씩 남쪽에서 한 해 올라가고 북쪽에서 한 해 내려오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북측 인사를 맞이하고 있는 남측 시민단체의 조직이 있습니다.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라고 하는 그곳에 일원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부대변인 역할을 2001년도에서 워커힐에서 북에서 내려온 손님을 2002년도에 맞이했던,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자연히 북의 대표를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만나서 그냥 손만 잡았지 이름을 어떻게 알겠으며 뭐 얼굴을 어떻게 누군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인천, 광주, 그 뒤에 몇 년 동안 그게 계속 됐고, 저는 2001년도에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북의 어느 사람과 만났는지는 김 목사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정원이 법원에 제시한 회합의 영상물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합했다 하고 제가 이호국을 만났다 하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 영상물이 사본입니다. 원본 삭제되고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저기도 다 나옵니다. 판결문에도 사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본을 증거를 불인정하면 저는 바로 석방해야 될 그런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해서 3년형을 받아서 복역을 한 것입니다. 김성인 목사는 이를 국정원의 자작이고 조작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심을 받아 진실을 구하겠다, 진실을 찾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년의 복역으로 교단과 학교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복역이 마친 지금까지도 주홍 글씨를 안고 살며 이번에 또 이와 같은 생각지 않은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신대에 82년도에 입학해서 칼빈주의에 깊이 빠지고 이를 신학의 정체성으로 삼고 훈련받았던 시절, 학교와 교권의 비리에 눈을 뜨면서 의식이 생겨지게 되고 활동했던 학생운동 시절, 5.18의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시절, 가난한 구로공단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때,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민족의 통일 선교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인생의 결과, 늦게나마 감옥에서 배움과 경험을 마치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민족과 교단을 섬기기 위해 언론과 목회의 마지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요한섭 사건을 통해 다시금 저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민족과 교회를 향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 더욱 겸손히 한국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이 기자회견문을 발표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합동투데이 대표 편집국장 김성인 목사 드립니다.